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간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간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고영태 남창 게이트가 이제 표면화에 드러났죠. 표면화에 드러나고 아까 얘기했던 공개되었고, 이제 모든 진실이 이제 녹음 파일이 2,900개나 있다. 그러니까 2,900개 중에 이제 몇 개 공개 안 했죠. 2,900개가 이제 서서히 MBC에서 이제 2개, 3개 공개할 겁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가치는 본질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버틸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제역 퍼뜨린 놈은 전농자파 소문이 있는데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 강우병 파동 터졌을 때 그 이후에 데모가 시위가 죽어가는 무렵에 구제역 쫙 퍼졌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강우병 파동으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제정신으로 돌아갈 때 강우병 사태가 그 구제역이 터졌죠. 지금 이게 이제 해결되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구제역을 또 이렇게 뉴스화 시키는 거죠. 그러나 꼼수는 항상 꼼수로 망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말 영웅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정강용 씨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은 최초에 변방을 돌아 중원을 친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적들의 힘이 강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진실하고 정의감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싸우면 집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정의가 넘쳐도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택했어요? 변방을 돌면서 중원을 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그죠? 공격할 만한 힘을 갖게 될 때까지 참고 인내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백투더 베이직. 노무현 일가를 치기 시작했죠. 노무현 와이프, 노무현 자식들한테 돈 먹은 거 어떻게 했냐. 검찰 조사하라 그랬고, 또 손석희하고 또 홍석현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중원을 돌아 변방을 치면서 결국 금적흥왕, 적들의 왕을 치는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공감하면 3차 찍어보세요. 그냥 적의 상태가 공격해도 될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판단하고 힘의 균형추가 나한테 힘이 더 크고 아군 병사들의 전력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굉장한 전법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조금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때 당시에 한 60만원대 올랐는데 옆으로요. 그죠? 삼각수렴형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1000만원어치를 사놨어요. 1000만원어치 사놓고 뭐 모든 매스컴에서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뭐 일본이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한다, 산업화한다 이런 말 뉴스 막 나오길래 바로 여기서 싹 팔아버렸어요. 150만원대 아예 싹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제가 딱 100% 수익을 냈어요. 1000만원 투자해서 1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위기가 뭐 해킹이 됐네 어쨌네 막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이때 위기 때 사고 중국이 뭐 통화로 뭐 어떻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뉴스에 딱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결과가 된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번 돈을 여러분들 제가 번 돈을 이것을 이 영웅이 실제로 싸우는 법을 아니까 다시 한번 전액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가 아니죠. 기부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2천만원 요 비트코인으로 벌은 돈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돈 버는데 프로들이니까 우리는 돈 버는 리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리듬을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우리가 돈 벌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면 일자 찍어보세요. 우리는 투자의 리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애국은 늘 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잘하고 애국은 이분이 잘하니까 우리보다 애국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수익금 2천만원을 기부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옆에서 제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아우 저도 30만원 기부할래요 하면서 어느 독지가가 30만원을 기부해줬습니다. 이 30만원 내가 쓸까 하다가 2030만원 이렇게 넣었어요. 이 2030만원은 우리 2030 세대들 제발 정신 차리고 지식이 아닌 지혜를 좀
배우라는 뜻으로 이렇게 2,030만 원을 맞춰봤습니다. 실제로 그 기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요번 집회에 여기 서 있었거든요. 예,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리가 요까지 안 들려요. 너무 길어가지고 예, 스피커가 요까지 안 들려요. 남대문 쪽에 서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기에도 이제 스피커 하나 달아달라고 좋은 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좀 아주 우리 가치네 회원들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어땠었냐면 세월호 침몰 당시에 전원 구조했다고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고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언론들이 세월호 침몰했을 당시 전원 구조했다고 거짓 방송을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해서 피 같은 아이들을 수장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지금 거짓 언론, 거짓 방송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언론, 거짓 방송들이 이제는 남창 고영태가 벌인 사기극을 최순실 사기극으로 올가매어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대한민국까지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스피커, 참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토 나오는 게 뭐냐면 2007년도에 북한 갔다 와서 얘가 얼마나 김정일을 찬양했냐면은 퇴임 후에 맨날 김정일 복장으로 돌아다녔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김정일 복장, 김정일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요, 얘가. 그 국민들이 압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얘를 주구장창 뛰어오르니까 뭐라 그랬어? 이런 대통령 또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찬양화 시켰죠. 이게 찬양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찬양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나서 전부 다 이 주체 사상이 노무현 그런 대통령 없습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하고 이랬었죠. 자, 어쨌든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고영태, 남창 게이트가 이제 표면화에 드러났죠. 표면화에 드러나고, 아까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촛불 민심이 아니고 촛불 당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까 홍석현을 조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손석희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북한은 미국이 조지고, 그죠? 홍석현하고 요거 손 사장은 누가 조져요? 집회가 조지고. 그리고 이 노무현 이쪽은 어쨌든 뭐 애국시민하고 이 검찰 조사로 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됐으면 3차 찍어보세요. 결국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어제 뉴스를 보면, 북한이 또 미사일 또 쏘는 거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북한이 요 조그만 차 갖고 와갖고 세워갖고 발사하는 모습을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요 보시면 조선 방송의 횃불, 이 횃불을 따라한 당이 있죠. 어디죠? 이 횃불을 그대로 따라 써서 당의 심볼로 만든 새누리당이 개명한
자유한국당이 있죠. 이 자유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북한과 한국의 자유를 달라 이런 뜻이라는 가능성이 높고 이 횃불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안보와 이런 것들 이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제 타격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 그거 예측했죠. 선제 타격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제 타격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주 크고 큰 문제라고 얘기했고 매우 강하게 다루겠다. 그래서 상상을 뛰어넘는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이것을 대놓고 공개할 정도라면 북한, 일본, 한국은 모두 저 북극성 2형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해,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이것을 완성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이것을 완성하면은 미국, 한국, 일본을 협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 김정은이 향상된 핵 능력을 갖는 순간 바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것만 완성하는 요거만 보고서 달려왔는데 이걸 완성되는 순간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얘네들이 이것을 있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된다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겁내지도 말고 북진 통일 그리고 선제 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탄핵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급변 사태와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한국은 차기 대선과 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한 좌우가 합작된 쿠데타죠. 맞죠? 또 여기에 편승된 언론들은 대중들을 부산행 열차에 태워갖고 전부 다 좀비로 만들어버린 집단 강기 쿠데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가 뭐냐면 작년에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했을 때 미국한테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을 먼저 선제 타격하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의 급변 사태와 통일을 대비해서 개헌을 너무 내놓고 준비했다는 게 이제 문제의 사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빨갱이라든지 이 색깔, 이 적색을 갖고 있던 놈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지금 크게 확대시킨 거죠. 자, 어쨌든 최순실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좀비화 시키는데 사용했던 그런 것에 불과하고 그런 마녀에 불과하고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을 파보면 파볼수록 진짜 침소봉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의 그 자좀들뿐만이 아니고 여권 내의 그 국회의원들, 정상에 위치해 있던 이런 유명한 국회의원들, 몇 선씩 했던 국회의원들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동참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는 국민들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다행히 어쨌든 이 고영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 호빠 남창 게이트의 진모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이제 모든 진실이 이제 녹음 파일이 2,900개나 있다 그러니까 2,900개 중에 이제 몇 개 공개 안 했죠. 2,900개가 이제 서서히 MBC에서 이제 2개, 3개 공개할 겁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모든 가치는 본질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버틸 힘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제역 퍼뜨린 놈은 전농자파 소문이 있는데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 강우병 파동 터졌을 때 그 이후에 데모가 시위가 죽어가는 무렵에 구제역 쫙 퍼졌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강우병 파동으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제정신으로 돌아갈 때 강우병 사태가 그 구제역이 터졌죠. 지금 이게 이제 해결되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구제역을 또 이렇게 뉴스화 시키는 거죠. 그러나 꼼수는 항상 꼼수로 망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정말 영웅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정강용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최초에 변방을 돌아 중원을 친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적들의 힘이 강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진실하고 정의감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싸우면 집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정의가 넘쳐도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택했어요? 변방을 돌면서 중원을 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그죠? 공격할 만한 힘을 갖게 될 때까지 참고 인내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백투더 베이직. 노무현 일가한테 노무현 일가를 치기 시작했죠. 노무현 와이프, 노무현 자식들한테 돈 먹은 거 어떻게 했냐. 검찰 조사하라 그랬고, 또 손석희하고 또 홍석현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중원을 돌아 변방을 치면서 결국 금적흥왕, 적들의 왕을 치는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면 3차 찍어보세요. 그냥 적의 상태가 공격해도 될 상태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잣대를 판단하고 힘의 균형추가 나한테 힘이 더 크고 아군 병사들의 전력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굉장한 전법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좀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조금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때 당시에 한 60만원대 올랐는데 옆으로요. 그죠? 삼각수렴형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1000만원어치를 사놨어요. 1000만원어치 사놓고 모든 매스컴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일본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한다, 산업화한다 이런 말 뉴스 막 나오길래 바로 여기서 싹 팔아버렸어요. 150만원대 아예 싹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제가 딱 100% 수익을 냈어요. 1000만원 투자해서 1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위기가 해킹이 됐네 어쨌네 막 이러면서 떨어졌는데 이때 위기 때 사고 중국이 통화로 어떻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뉴스에 딱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결과가 된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번 돈을 여러분들 제가 번 돈을 이것을 이 영웅이 실제로 싸우는 법을 아니까 다시 한번 전액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가 아니죠. 기부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2천만원 요 비트코인으로 벌은 돈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돈 버는데 프로들이니까 우리는 돈 버는 리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리듬을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우리가 돈 벌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면 일자 찍어보세요. 우리는 투자의 리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기회는 많아요. 하지만 애국은 늘 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잘하고 애국은 이분이 잘하니까 우리보다 애국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수익금 2천만원을 기부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옆에서 제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저도 30만원 기부할래요 하면서 어느 독지가가 30만원을
기부해줬습니다. 이 30만원 내가 쓸까 하다가 2030만원 이렇게 넣었어요. 이 2030만원은 우리 2030 세대들 제발 정신 차리고 지식이 아닌 지혜를 좀 배우라는 뜻으로 이렇게 2030만원을 맞춰봤습니다. 실제로 기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이번 집회에 여기 서 있었거든요.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려요. 너무 길어가지고 스피커가 여기까지 안 들려요. 남대문 쪽에 서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기에도 이제 스피커 하나 달아달라고 좋은 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좀 아주 우리 가치네 회원들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어땠었냐면 세월호 침몰 당시에 전원 구조했다고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고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언론들이 세월호 침몰했을 당시 전원 구조했다고 거짓 방송을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해서 피 같은 아이들을 수장시키는데 일조한 것이 지금 거짓 언론, 거짓 방송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언론, 거짓 방송들이 이제는 남창 고영태가 벌인 사기극을 최순실 사기극으로 올가매어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대한민국까지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른 스피커, 참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드렸냐면 야 내가 진짜 이번 사태 진짜 진범은 모르겠다. 진짜 그 적들의 왕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어쨌든 그 호빠 그죠? 고영태라는 남창 이놈이 어설프게 설계한 것들에 동조한 그죠? 동조한 그 무지한 정치 세력들이라고 봐야겠죠? 공강일자 찍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남창한테 엮인 무지한 정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MBC에서 그렇게 그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이렇게 이번 일이 이렇게 반전이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이것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역풍은 제대로 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먼저 대선 출마하겠다고 설레발 치던 놈들 있죠. 이런 애들은 모조리 낙동강 오리알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올렸던 동영상 지금 대선 출마하고 지지율 공개되는 놈들 중에 대통령 될 놈 없다의 전제는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제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 있죠. 조회수 지금 130만을 돌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대통령 될 놈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전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시계가 어떻게 되겠어? 자, 이놈들은 여기서 좋아갖고 만세 부르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가치 분석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좋을 때 가치 분석을 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전부 다 기회로 보여. 좋을 때는 기회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항상 위기야. 달콤하고 유혹이 많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위기야. 그런데 어떠한 다시 거품이 쫙 꺼지고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때가 진짜 비로소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고, 그죠? 탄핵이 기각이 되면 우리의 시계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시계는 탄핵 논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10월 25일 이전으로 시계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 시계가. 공감을 7자 찍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사과하기 전에 개헌을 얘기했던 10월 25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 분석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이것은 경제 쪽인데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축됐을 때는 당장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조금 살아나고 조금 살아나면 좀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그죠?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입을 늘리고 싶고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싶고 이런 욕심으로써 이 거품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어때요? 이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지만 배가 차면 그것으로 그만이죠.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하거나 노후를 대비해서 고기를 냉동 보존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건들을 이럴 때 사서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동물처럼 죽지 않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배워야 되고 경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개 이해했으면 2차 찍어보세요. 그냥 누구나 이제 지금 돈이 없을 때는, 경기가 어렵고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삼성전자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랑 뭔 상관 있어, 대한민국 재벌들 다 해체했으면 좋겠어, 지들이 배고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경기라는 것은 다시 좋아지고 경제는 결국 우상향 성장을 하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일을 해서 수입을 증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좋지만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카레는 이제 질렸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짜장면도 이제 질렸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맞죠?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땅을 1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땅 1000평 있는 거 1000평 더 갖고 싶다. 그죠? 땅 1000평 더 갖고 싶다. 그러니까 갖고 있어 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벌면 땅을 사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주식을 이때 사보니까 좋은 거야. 맞죠? 그래,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사자. 좀 더 사자.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주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감 2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고, 이 욕망은 끝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부풀어 올라 있다고 보는 거야. 지한테는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경제 그래프를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가 폭망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증시를 시작한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고, 또 경제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모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은 인간 집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문재인이 지난번 2012년도 대선 때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을 때, 이때 확실히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공감 3차 찍어보세요. 요번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폭망해서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박멸을 해야 됩니다. 애국 진영에서. 그래야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좋은 주식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찼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요번 주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2월 11일 대한문 집회에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3월 1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3월 1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3월 1일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최소 300만 이상은 나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쪽팔린 거죠. 공간 2차 찍어보세요. 대한민국 애국자 300만 명이 서울 집회에 모이는데 그 안에 내가 없어.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린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촛불 집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촛불 집회는 폭망할 거다. 지네들 스스로도 이제 조사 발표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뉴스 보도를 보니까 75만 명이 나왔다고 지들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프는 75만 명 나왔다는 걸 인정은 해줘야 돼. 지네 주최 측이니까. 맞습니까? 주최 측 75만 명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12시에 가서 12시부터 사진을 찍고 새벽 1시까지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있으면서 봤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비교를 해보자고. 아까 태극기 집회는 요까지였잖아. 그죠? 요까지였는데 지금 요까지 다 들어찬 거예요.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요까지 다 들어찬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들어찬 게 아니고 이쪽, 그죠? 또 이쪽 들어찰 수 있는 데는 다 들어찬 거죠. 이 골목골목 다 들어찬 거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리고 그 촛불 집회 시시각별 사람 수 모인 거 보면은 이게 75만 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한 7,500명 정도? 예. 그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 갔어. 없어.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한 750명 남았다가 7,500명 모였다가 75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75명으로 줄어들었어. 보이시죠? 근거를 갖고 얘기해. 그럼 얘네들이 왜 75만 명으로 떠버렸을까? 이걸 나름 고민을 해봤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75명이 모인 거예요. 그죠? 아니요. 이게 다예요. 얘네 이게 다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75명 모였다고 얘네들이 75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답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예. 이런 애들한테 지금 대국민이 지금 선동당해갖고, 예, 이러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요번에 정답 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민주당 75명. 이게 국민 민심이라 그러고 75만 명이래. 민노총 좀 있겠죠. 여기 있고, 뭐 세월호 애들 여기 있고, 그지? 통신당 애들 여기 있고, 또 이석기 추종파들 여기 있고. 자, 답 나왔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판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촛불에서 진실을 알고 태극기로는 와도, 그죠? 태극기에서 촛불 가는 망나니는 없어요. 맞죠? 왜냐면 진실이 다 태극기에 있기 때문에, 촛불 하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태극기로는 와도, 태극기에서 촛불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판이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태극기를 촛불을 매수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주식을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동참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꾸로 촛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 태극기 쪽으로 오고 또 태극기 집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참할 거기 때문에 태극기 쪽이 엄청나게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분석해서 올린 동영상을 1주 지나서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어때요? 전주에 얘기했던 게 다 들어맞죠? 공간 이자 찍어보세요. 예측이 다 들어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다시 이제 또 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은 이제 휘발성으로 이제 재료 끝나버렸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어저께 MBC에서 안철수가 그 문재인을 견제해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를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생각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두뇌가 있거나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전부 다 이놈이 이런 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MBC가 먼저 이렇게 돌려 말을 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삐리리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자, 탄핵 정국 주도권 잡기 싸움을 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의원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죠.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초강수를 던지는 조건부 정치는 모두 폭망했습니다. 자, 이해됐으면 2차 찍고. 조건부 초강수는 모두 폭망했어요. 왜냐면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이 반대하면 나 서울시장 때려치겠다. 그래서 서울시장 날려버렸죠. 그죠? 작년 6월달에 영국이 블랙시트에서 국민들이 유럽 EU 탈퇴를 원한다면 유럽 탈퇴하고 자기 때려치겠다. 날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건부 정치는 모두 폭망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가까운 근래를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한 말 중에 통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얘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놈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문재인이도 자기가 전라도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 때려친다 그랬는데 안 때려쳤잖아요.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새끼들. 지금 얘네들이 딱 그런 놈들이거든요. 지금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겠죠. 네. 아무튼 현재 시점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모두가 이 사태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가 여기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꼬여 있고 경제가 막혔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요. 이걸 빨리 이 에너지, 여기에 응집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됩니다.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안 그러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중소기업들. 그래서 올해 대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뭐 탄핵 구도 전국을 잡는데 뭐 새누리당, 그죠? 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또 뭐 여기 똥바른정당 이렇게 4개 정당으로 지네들끼리 권력 싸움 하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가장 큰 힘은 누가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2017년도 대권에서 얘네들은 사각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큰 힘은 바로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큰 힘의 원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주자는 아닐 거예요. 대선 주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대선 구도를 흔드는 키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미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로 진작에 결심을 했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자기가 나서서 뭐 개헌을 하자. 또 북한 사람들 빨리 한국으로 넘어와라. 이런 말들을 먼저 했던 거예요. 자기가 수세에 몰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그러니까 타이밍을 다시 10월 25일 이전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민생 법안 통과도 어차피 안 돼.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4대 구조 개혁도 안 돼. 그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안 돼. 왜냐면 쟤네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 이 국회의원들이. 맞죠? 왜냐면 여당이고 야당 놈들이 이 국회의원 놈들이 법안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대통령만 발을 동동 굴리고 그리고 이제 임기는 끝나가고 레임덕은 다가오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진작에 결심을 한 거야. 마침 미친 개처럼 핵실험하고 정신 못 차리는 북한이 있어갖고 이 매개체, 이 강난의 핵질주를 하는 북한을 어떻게 해버리자. 요렇게 전략이 섰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까? 공감한 밀자 찍어보세요. 어차피 그 대통령의 힘이 발휘가 안 됐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갖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탄핵 형국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놈들인지 본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이었던 김정은이 있었고 또 이놈이 그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놓고 맨날 학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쓸 수가 있었죠. 한민족을 구출한다는 대의 명분, 또 북한 정권의 붕괴 이런 것들을 아마 겨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빨리 자유의 품으로 오라고 손짓했고 또 통일 대박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안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굴 잡아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왕을 잡아야 돼. 그죠? 적의 왕을 잡아야 돼. 그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적장을 잡아야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지금 이 전쟁은 일단은 뭐 북한이라는 주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뭐 문재인 세력 야당 세력이 있고 또 이쪽에 그 친이계 쪽이 있죠. 친이계가 있어요. 문재인의 이런 핵심 본질은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거야? 문재인의 원천은 노무현 쪽에서 오는 거죠. 그죠? 친이계의 이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홍석현에서 오는 거죠. 홍석현이 JTBC를 어떻게 구워 삶아갖고 이 친이계 쪽으로 하는 거고
노무현 이쪽이 이제 그 뭐 안희정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누가 조지면 돼요? 북한은 이제 뭐 미국이 조직이 돼 있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북한은 이제 우리의 큰 전략으로 미국이 조직이 돼 있고,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이쪽 원죄를 누가 조질 거냐가 중요한데, 그 풀이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 녹음 파일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고영태 등과 검찰의 내통, 언론의 조작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 녹음 파일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음 파일이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고영태 등과 검찰의 내통, 언론의 조작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